본격 TMI 만담 토크쇼 레안의 사랑방. 그러면 이제 2부 순서를 한번 진행해볼까요? 2부는 그 유학 관련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받아보고 아는 한에서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한 거는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옛날 정보이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바뀐지 몰라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참고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근데 굉장히 이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그렇죠. 가장 그래도 최근 정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살짝 어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제 목표는 원래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불리하죠. 이게 첫 번째는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 메리트도 있지만 그래도 본국 이 독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굉장히 유창해야 되는데 보통 유학생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뭐 5년, 6년 정도 이렇게 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리하긴 하지만 이거로 겁먹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들으니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한번 결정을 잘 내리셔서 그래도 항상 리스크가 있어야 더 이 찬스를 얻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정을.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취업에 대한 걱정 같은 거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일적으로 솔직히 뭐 진행하거나 뭐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영어로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일상적인 의사소통 배치바이 정도 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뭐 체아인스까지 하면 체아인스까지 하면 더 좋을 거고. 저도 사실 걱정이 많긴 많은데 걱정해서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더라도 하면서 또 또 하면서 크게 뭐 독일어를 막 못한다고 겁먹을 건 없고 단 이제 독일어는 생각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하시면 학업이나 취업은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건 독일에서 사니까 뭐 집을 구하든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거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영어를 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그 정도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독일어만 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저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학과 공부 이제 손을 뗀 입장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뭐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6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걸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는 좀 최대한 단축해서 그렇죠. 여기 독일 와서도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모아서 돈을 넘어오는 게 좋지 않아요. 사실 불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일단 학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뭔가 좀 서두르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한국은 뭐 그런 되게 사회적인 기준이 되게 많아서 나이가 되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취업하는데 되게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취업 전선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26살이지만 학교를 가보면 처음에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서봐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가 만 나이니까 18살부터 뭐 19살부터 뭐 많게는 26, 27, 28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나이를 그대로 줄을
한 번씩 그 게임 한다고 나이를 알아보자 하면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그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그 범위가 되게 넓고 그렇게 해서 사실 독일 자체가 독일 대학 갔을 때 그런 사실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자기 능력이 있고 언어를 잘한다면 독일에서 나이는 한국만큼의 그런 불리함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불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정리를 해보면 본인에게 이제 저는 불편함이 클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고 맞아요. 내가 몸이 안 되고 맞습니다. 사실 머리가 안 되고 이게 하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나이 많아서 능력만 되면 쓰죠. 그게 그렇죠. 이제 회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본인이 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 단축하는 게 좋다. 그러나 뭐 크게 불편한 크게 불리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지금 배치바이 시작했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거의 끝났네요. 이제 시험 마치면 돼요. 그렇죠. 보통은 여기 독일어 1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길어봐야 한 진짜 길면 6개월? 더 짧으면 3개월 만에도 시험 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배치바이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독일에서 했던 것보다 듣기나 뭐 말하기나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하고 온 사람이 잘 적응하는 걸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트이기 시작하면 더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셨죠? 전 대구에서 대구 그 베테라관에서 했는데 월수금 이런 반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인츠에서 대아인츠까지 한 1년은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도 가야 되니까 졸업해야 되니까 대학 다니면서 저녁에 있거든요 보통 그 직장인이나 학생들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배치바이를 한국에서 1년 하고 여기 와서 1년 하고 배치바이랑 DSR을 1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짧게 했는데 저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학교를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도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3개월씩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코스당. 그래서 그 아이스까지 따는데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빨리 한 거죠.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다 까먹기도 했고. 섭섭하기 힘든가요? 안 따봐서 아직 그쵸. 아직 따지 않아봐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힘들고 네. 있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럼 힘든 걸로만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선배들 말 뭐 들어보거나 주변 사람 말 들어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또 이제 의지를 가지고 버블록이 한국이죠. 다 그래도 오래 걸리더라도 어때요? 근데 한국의 학부를 졸업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석사를 비교해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비교를 하자면 좀잘 모르겠고 포 프락티쿰은 한 거죠? 제가 들어본 거는 학부 기계공학과 경우에는 포 프락티쿰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 기계공학과를 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입학하기도 전에 웬만한 그 뭐 기계공학 관련된 회사 가서 포 프락티쿰을 그러니까 실습을 하고 인턴을 하고 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 기계공학과 학부하고 싶을 때 되게 망설였었어요. 독일어 못하는데 어떻게 실습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와라 이런 이야기냐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인정해줄 수 수도 없어요. 석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내가 했던 데서 했다는 걸 인증을 받으면 여기서 또 이제 한번 그 학교에 이제 가고 싶은 학교에 해서 이거 되냐고 한번 얘기해 보면은 컨택을 해보면 도중에 퇴학하는 학생 많나요? 정말 많죠. 많아요? 석사랑 좀 달라요. 석사는 자기가 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학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사를 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데 저 인포마틱 그러니까 컴퓨터원 같은 경우에도 800명 정도가 이제 한 학기에 들어오거든요. 첫 학기.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애들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독일 친구들인데도 뭐 시험을 4개 보면 그 중에 뭐 한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나 2개밖에 안 칠 거야. 뭐 난 아파서 2개밖에 안 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시험 난이도도 어렵고 과제도 높고 근데 그만큼의 독일 애들이 사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다른 슈타트를 학교로 뒀을 때는 우리 뭐 한국에 있는 뭐 카이스트나 뭐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고 퇴학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그쵸. 어려운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입학했을 때 그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양한데 맞아요. 이걸 이제 끝까지 남는 애들은 높은 이제 수준으로 졸업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중간. 그래서 저가 물리 시험을 처음 쳤을 때 물리 교수가 그렇게 해놨어요. 시험이 워낙 어려웠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35명밖에 안 나왔는데 다 그 F를 거의 맞는 거예요. 열몇 명이. 그래서 시험 치면서 그 문구에다가 해놨어요. 이번 시험을 쳐가지고 자기가 물리과에 적성이 안 맞다 못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바꿔라. 빨리 포기해라. 빨리 정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근데 해놨어요. 좀 그거는 좀 색다르네요. 아니 1학년이고 첫 시험인데 맞아.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하기가 그쵸. 근데 그걸 본 거죠. 왜냐면 독일 자체가 제때 졸업하는 비율이 뭐 3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학과를 선택했을 때 전가하는 경우가 담슈타트 애들 너무 많고 성지가 많아서 더 적을 것 같아요. 한 10%? 그냥 그냥 네, 그 기간 내에 좀 그러니까 6학기네. 그거 제가 볼 때는 독일 애들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퇴학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있죠. 딜트페어죠.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트 페어 수급을 떨어지면 시험 같은 과목을 3번 F 맞으면 떨어지면 이제 퇴학인 거고 그때부터는 독일에 있는 다른 같은 과는 못하죠. 못하는 게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퇴학이고 저는 퇴학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 일을 못 따라가서 그냥 전가하는 경우 전과하거나 그냥 학교를 안 학교 다니고 옮기고 그냥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제가 살짝 얘기하고 저 3.3이었고 학교의 메인 그 밸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저희 그 학생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회 많고 되게 많고 커뮤니티도 잘 생성되어 있는 그래서 오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보면 첫 번째 게 이제 뭐 연구 경력을 쌓아야 하는 건지 연구 경력 쌓아야 하나요? 석사생활 연구 경력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인턴한 게 어떻게 보면 연구 경력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보고 저를 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물론 제가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3점대면은 충분할 것 같고 이 연구 경력이 저는 독일에서 이제 실험 장비들을 다루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경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구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뭔가 어필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모티베이션 레터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슈타트는 좀 덜한데 다른 공대 대학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근데 학부 때 보니까 이 연관되는 과목들을 전혀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내가 뭔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핫한 과목들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지원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게 많이 안 들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하고 부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경력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연구 경력을 쌓아라 석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
그러니까 독일 석사가 좀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그렇죠. 한국은 다르죠. 어떤 특정 연구실에 들어가서 거기 소속돼서 그 연구실의 과목들 뭐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석사가 그냥 사실 확실히 학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뭐 어떤 뭐 논문을 제출하거나 자기 뭐 경력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독일 그 석사 입학 지원 시 내라고 하는 서류만 잘 이제 해서 제출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떤 특정 이제 목표는 그럴 수 있겠죠. 학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잘 학교 서치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은 저도 이랬어요. 아.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다 있습니다. 아, 학과 사이트, 이제 학교 사이트에서 학과 사이트로 넘어간 다음에 그 학과 내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없을 수가 학사 없어요. 커리큘럼. 아니, 학과에 학부도 그렇고 석사도 있고 다 맞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 요람처럼 보기 편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필수 과목들이나 학기마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 이런 건 나와 있고 3번은 만약에 그 뭐지 그 한국에서 지금 석사를 하고 계시면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거죠. 그 학사 과목을 여기서는 필수고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하시면 여기 석사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죠. 저도 와가지고 막 학사 과목 많이 들었거든요. 3번은 여기 했죠? 3번은 편집으로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그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엔체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아닌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원했을 때 합격했는데 제가 점수가 좋아서 그 커트라인 넘어서 합격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아닌 학과에서는 사실 명심하고 했어요. 그 수능의 62%를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만 나오면 그걸로 독일 대학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격시키고 안 하는 거는 학교 소관이어서 점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게 좀 불안하면 많이 써보는 게 좋아. 여러 군데 많이, 최대한 많이. 대학 수능 평균이 3.6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보다 넘을 훨씬 것 같은데, 훨씬. 3.6이면 좋은 점수죠. 좋은 점수인데 이건 제가 답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 이제 부서로 달려있는 게 콜렉이랑 데이스 아포스가 한 건물에서 같이 이제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그래서 콜렉을 지원할 수도 있고 데이스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을 묻는 것 같은데 저 처음에 왔을 때 데이스가 점수가 필요했는데 저는 사실 콜렉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독일어 공부하는 거 좋지만 독일어로 수학하고 과학하는 용어를 알고 싶어서 콜렉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콜렉을 졸업하면은 데이스가 점수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봤는데 또 너는 안 돼. 왜냐면 너는 학부도 졸업했고 맞아요. 석사 지원하는데 너가 콜렉 여기 와서 할 필요 없다. 학사형이죠. 네, 학사형. 그래서 직접 그 홈페이지 가서 콜렉 들어가는 시험을 보니까 진짜 그냥 뭐 연애 놀리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진짜. 쉬운 거. 그래서 나는 그냥 독일어만 해야겠다 해가지고 데이스 아포스만 들었는데 슈튜디오 콜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점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 가서 교과 과정, 독일 교과 과정을 다시 독일어로 배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습득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막 엄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슈튜디오 콜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보다는 나름 좀 교육이 좀 낙후하다고 생각되는 나라, 독일에서 평가하기에 그런 나라에서는 너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자격이 돼야 돼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학생한테 슈튜디오 콜렉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콜렉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하는 게 아니고 독일어로 하는 독일어로 그 그쵸. 수학이나 네. 뭐 과학이나 네. 물리나 이런 거를 네. 1년 하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 대사나 뭐 다른 테스트아프 같은 어학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그 통과한 걸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학교를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수능을 쳤다면 사실 독일 아비투어나 슈트디언 콜렉에 대한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수능이 독일에서 평가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변환되는 점수에서 독일에서도 좀 괜찮게 쳐주기 때문에 수능만 뭐 60% 이상만 넘기면 독일에서 대학 가는 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 아무튼 슈트디언 콜렉의 단점은 이제 거기를 1년에 통과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네, 리스크도 있고 그만큼의 거기 갔는데 얻어칠 수 있는 게 독일어가 좀 느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슈트디언 콜렉 다녔다는 한국 친구가 있는데 비추하더라고요. 좋지. 거기 떨어지면은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못 간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어서. 떨어지면 그 끝이야. 기회가 막하게 돼서. 그래서 좀 차라리 그렇게 슈트디언 콜렉 1년 하는 것보다 그냥 독일 대학을 가서 부딪혀서 1년을 더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예 대학을 들어가서 하라. 그쵸. 테스트가 그냥 배안치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DSR 코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숙사도 제공해주죠. 제공이라기보다는 DSR 코스를 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학교 소속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증도 나오고. 네. 저도 그 DSR 코스 다닐 때 학생증 다 받고 학교에 있는 모든 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기숙사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워낙 기숙사가 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아마 만약에 하실 거면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물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뭐 보통 그렇게 힘들진 않다. 인원 딸리면 다 뽑아준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불안하면 많은 학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 수준이 높은 곳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테크나인에서 몇 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좀 그냥 테크 아닌 대학들도 괜찮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MS라는 좋은 시스템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만에 그거 같아요. 그리고 받았는데 확인도 되잖아요. 네. 아 진짜요? 아, 저도 한국에서 보냈는데 불안하니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해가지고 살았다 이런 거. 그 사이트에 또 업데이트도 굉장히 빨리 됩니다. 아 진짜요? 내 우편을 받으면은 그 사이트 시스템에 내 상태가 뭐 서류 제출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좀 괜히 돈 더 주고 대기업체 좋아요. 네, 깔끔하게. 얼마 들었죠? 네? 5만 원. 5만 원? 한 학기당.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입시 하는데 5만 원. 대략 2,000유로에서 3,000유로 정도 받아요. 근데 900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또 네, 다르죠. 근데 보통 풀타임으로 한국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러면 한 3,000유로. 네, 최대. 3,000. 박사는 사실 여기는 학생이라고 보지 않고 그 직장인 비자. 하나에 네. 그리고 비자도 그래서 직장인 비자가 워킹 비자가 나와요. 학생 비자가 아니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넘어가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는 대신 학생의 그 뭐 교통비나 이런 거는 좀 혜택을 못 받아. 혜택을 못 받아. 여기는 되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너는 이제 뭐 그런 걸 그쵸. 할 수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서 할 말은 없네요. 할 말은 없죠. 제 주변에는 영어만 하고도 취업하신 분은 있어요. 네, 독일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하지만 독일 본인은 사귀고 계셔서 좀 몇 년 있으면 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취업은 영어로만 하셨어요. 근데 물론 좀 문이 좁겠지만 그래도 영어만 잘해도 충분하다.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취업은 할 수 있다. 문제는 없다. 하지만은 충분하진 않다. 저기 굉장히 마다발이에요. 저기 아는 분이 많네. 좀 있어요. 레안의 사랑방.
굉장히 많지만 이게 뭔가 시간적인 제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을 이제 하다 보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3년, 4년 동안 물론 처음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걸 좀 이겨내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안 해보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실 때는 도전을 해보십시오. 도전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합격을 하고 그때 선택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지원해보지도 않고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겁나잖아요. 유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엄청 많죠 사실. 그래서 다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이나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여기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독일이 워낙 공부 학생에 대한 혜택들이 좋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질이 높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공부하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데 만약에 나오시는 이유가 그냥 단지 유학을 하고 싶은데 독일이 좋아 보여서라고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공부에 대한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그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실 뭐 난 이걸 하고 싶어 해서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언어가 정말 언어적인 재능이 진짜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해외에서 취업하고 싶은 생각은 굳이 없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언어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독일에 나오는 건 되게 좋고 만약에 진짜 취업을 목표로 나온다면 언어적인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언어가 되고 자기 실력이 된다면 독일이 되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학업을 끝날 때쯤에 한번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저 나누고 학업이 끝나고 한 10년 뒤 저는 뭐 독일 유학 그냥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사실 저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막 서치하면서 한국에서 막 독일 유학 찾아봤을 때 그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막 대단한 사람 같고 막 엄청난 사람 같은데 사실 해보니까 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엄청 대단한 사람만 유학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돈 많거나 아니면 엄청 똑똑하거나 뭐 자기 일을 엄청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 유학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워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오늘 한번 구구절절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한번 출연. 그럼요. 뭐 언제 뭐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까요? It's gonna be alright. How can you tell? Yeah, yeah. I feel it in my heart. Yeah, yeah. It's gonna be okay. 내가 레안의 사랑방 어떠십니까? 레안의 사랑방? 약간 올더 아 너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1화니까 1화부터 뭐 배부를 순 없어. 맞아. 여기서 뭐 코멘트 달리고 아 인트로 좀 별로다 이거 생각이 들면 그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